안녕하세요. 바이앤홀드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나는 QQQ가 지난번에 마이너스 80% 대폭락했었던 일을 알고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주제가 이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유튜브 썸네일은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라는 영화 제목을 인용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저의 ETF 포지션 중 미드필더를 담당하고 있는 QQQ ETF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QQQ ETF가 무엇인지 대해서 정도만 말씀드려 보았고요. 오늘 영상은 QQQ를 투자하실 때 반드시 QQQ의 과거 차트 역사를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QQQ 차트인데요. 미국 주식 투자를 입문하신 지 몇 년 안 되셨거나 최근에 입문하신 분들은 2017년 정도부터 최근 5년 정도까지 QQQ ETF의 성과가 좋은 167%에 상승한 이 부분만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되돌려 보면 QQQ를 2000년 닷컴 버블 때 올인으로 투자하셨던 분은 원금이 오기까지 대략 17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여기 보시면 닷컴 버블이 2000년에 일어났고 2017년쯤이 되어서야 닷컴 버블 때 고점을 회복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닷컴 버블은 말 그대로 인터넷 관련 분야가 거품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버블이 터졌던 시기를 말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대략 마이너스 80% 정도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지루한 횡보장이 펼쳐지다가 약 8년 뒤쯤인 2008년 금융위기까지 겹쳐서 아마 닷컴 버블의 고점에 있으셨던 분들은 멘탈이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아직 2000년 닷컴 버블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정도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너무 최근 5년간의 이런 가파른 상승세의 장밋빛만을 보시지는 마시고 우리가 현재 이 닷컴 버블 꼭대기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QQQ가 좋다고 하니까 투자하는 것보다는 QQQ가 무슨 종목을 담고 있는 ETF인지 공부도 해보시고 과거의 수익률이 어땠는지도 경계심을 가지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차트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ETF입니다. 1차적으로 S&P 500 지수 추종 ETF SPY는 QQQ와 다르게 약 8년 만인 2008 금융위기 직전에 2000년 닷컴 버블 때의 주가를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 금융위기와 함께 결국 최종적으로는 6년 뒤인 2013년에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의 정고점을 마침내 뛰어넘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술주 QQQ가 폭발적으로 SPY보다 더 성장한 줄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SPY가 닷컴 버블을 QQQ에 비해서 4년 정도 일찍 정고점을 회복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QQQ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IT 버블의 정고점을 회복하였고 SPY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여기 현재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고점을 회복한 것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QQQ와 SPY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QQQ는 이전 차트에서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167%를 성장했고 SPY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서 143%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차이는 24% 정도밖에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변동성이 작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나마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마음은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PY가 왜 변동성이 작은지 다음 표를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QQQ의 탑 10 섹터이고요. 오른쪽은 SPY의 탑 10 섹터입니다. QQQ는 보시는 바와 같이 SPY 34.10%에 비해서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기술주가 절반이 넘는 62.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 때는 완전 폭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면 SPY는 녹색 밑줄 친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낸셜스, 그러니까 금융, 그리고 에너지 기업에도 고루 분산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탑10 구성 종목을 보더라도 QQQ는 우리가 모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기술주로 모두 포진되어 있고요. 그에 반해 SPY 같은 경우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투자회사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그리고 경기방어주인 존슨앤존슨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산업 분야를 500개 종목으로 투자하고 있으니 변동성이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이혼 중에 아내에게 자산의 10%는 국채에 투자하고 90%는 S&P 500 지수 ETF 중에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IVV 또는 VO에 투자를 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QQQ는 기술주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 모든 산업 분야를 골고루 투자하고 있는 S&P 500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이라 이러한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결론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해 봤는데요. 첫째,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평생 안 써도 되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자. 그 이유는 투자하는 돈에 압박이 가해지면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때 주가가 장기간 침체하면서 횡보하는 구간을 버티기가 힘들고 우리의 투자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도 많이 보았고 저도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생 안 써도 된다라는 돈의 의미는 정말 평생 안 써도 되는 것이 아닌 그만큼 충분한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둘째, QQQ에만 올인하지 말고 ETF 자체만으로도 분산 효과가 있지만 SPYG, IVV와 같은 ETF 투자도 병행하자. ETF도 분산 투자하자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QQQ와 SPY 차트 두 개를 모두 비교해 봤을 때 SPY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500개 종목을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하락폭도 그나마 적고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QQQ도 충분히 좋은 ETF이지만 ETF도 분산함으로써 위험성을 조금이나마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대1의 비율로 투자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물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 비율은 조정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완전 제 포트폴리오에서 S&P 500 지수 추종 ETF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주식형 자산에만 올인해 놓지 말고 부동산 등 기타 투자 자산에도 분산 투자하자. 이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처럼 해도 미국 주식이나 ETF를 투자하시는데 불안하시다 하시면 자신의 전체 자산을 분산해 놓음으로써 주식시장에서 경제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끝마치기 전에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영상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그 ETF의 역사일 뿐 앞으로 제2의 닷컴 버블 또는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오니까 대비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영상도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만 하시라고 제작된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바이앤올드였습니다.